이제 그 첫 번째로 분산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산 분석은 Analysis of Variance 앞자만 모읍니다. 그래서 아노바라고 읽습니다. 이름 이쁘죠? 앞으로 아노바 볼게요. 그러면 분산 분석 볼게요. 란 뜻이에요. 통계 분석 명칭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분산 분석. 분산 분석이란 분산 값들을 이용하여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이니까 가설을 세우면 한 집단, 두 집단,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세우겠죠.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따라서 H0가 아니다라고 세웁니다. 이유는 뮤1이 제일 차이가 있는지 뮤2가 있는지 뮤3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구별하면 뮤1과 뮤2는 같은데 뮤3만 클까 작을까 또는 등등등. 따라서 이 많은 부분을 한 번에 H0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세 집단 이상이라 하더라도 둘씩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세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면 둘이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네? 그러면 또 하면서 서열을 나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비교하는 과정에서 서열이 얼마나 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교 순서와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세 집단, 네 집단도 비교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분석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차이도 없는데 분석하다 보니 결국 차이가 없네 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어 하면서 이후에 각각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차이가 있은 이후에 각각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사후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즉 H0를 기각하면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어 라는 걸 추가하게 되고요. 그때 덩컨이나 셰페 같은 방법을 또 이용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플러스에 들어 있습니다. 다수 집단을 비교할 때 두 집단끼리 짝을 지어서 T 검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비교가 진행되면서 제1종 오류가 증가하게 되어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어서 지금 분산 분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T 검정을 해도 된다. 하지만 제1종 오류가 증가할 수 있으니 분산 분석을 쓰자.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부터 읽어볼게요. 특정 값의 3포를 총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이 총 제곱합을 실험과 관련된 요인마다 제곱합으로 분해하여 오차에 비해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잘 읽으셨는데요. 무슨 말이죠? 글을 읽는 거로 바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3번에 F 통계량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한다. F 통계량은 집단 내 평균 제곱분의 집단 간 평균 제곱이다. 집단 내 평균 제곱은 집단 내 분산으로 집단 간 평균 제곱은 집단 간 분산으로 명칭을 사용할 건데 결과적으로 분산을 비교하는 거구나. 집단 내 분산 분의 집단 간 분산. 이건 또 뭐지? 우선 2번하고 3번은 이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고요. 동그라미 4번은 바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설명 변수는 범주형 자료이고 반응 변수는 연속형 자료이다. 범주형 자료일 때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이고 연속형 자료일 땐 등간 척도, 비율 척도인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앞서 배우셨죠? 명서, 등비. 따라서 명목 척도일 때 남녀 사이에 등간이나 비율 척도일 때 키, 몸무게, 온도 등 서열 척도일 때 아주 좋아요, 보통이에요, 싫어요 등 그리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를 반응 변수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 이해가 되니까요. 먼저 4번에 대한 정의는 읽어봤고요. 5번에 설명 변수를 요인 또는 인자라고 하며 요인이 가지는 값을 요인 수준, 인자 수준이라고 한다. 설명 변수는 쉽다.
10대, 20대, 30대 등과 같이 범주형 변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라는 단어보다 연령에 따라라고 얘기하겠죠. 이때 연령이 요인이라고 따로 명칭을 하고요. 10대, 20대, 30대를 요인 수준, 인자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지역이 요인이고 A, B, C, D, E가 요인 수준, 인자 수준이다. 왼쪽에 보니까 요인 factor 인자는 실험 계획에서 자료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험 환경이나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다. 실험이란 단어 나오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궁금한 대상들이 연령별로 구별이 되고요. 지역별로 구별이 되고요. 또는 구별을 하고요. 라고 하면 모두 실험을 하는 거로 연결지어도 됩니다. 5번을 다시 보면 연령에 따른 뭐, 지역에 따른 뭐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6번입니다.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연령 하나, 지역 하나 그러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연령과 지역 두 개를 이용해서 분산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이원 배치 분석, 연령과 지역과 혈액형이, 학년이 이렇게 3개, 4개가 되면 다원 배치 분산 분석, 멀티웨이 아노바 이렇게 부릅니다. 요인이 하나이면 1원 배치 분산 분석, 둘이면 2원 배치, 셋 이상이면 다원 배치 분산 분석. 배치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원웨이라는 단어를 1원 배치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1원 분산 분석 이렇게도 부르고요. 2원 분산 분석 이렇게도 부르니까 배치자가 있다 없다에 신경 쓰지 마시고 1원이냐 2원이냐 다원이냐 구별해 주시고요. 분산 분석을 공부하게 되면 3가지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페이지를 넘어서 있으니 함께 볼게요. 정등독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시요. 정등독, 정등독. 우리가 집단을 비교할 건데 각 모집단에서 키나 몸무게와 같은 반응 변수를 선택할 거고요. 그 반응 변수가 집단 안에서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 집단을 한 선에 모아 봅시다. 여기에는 A 집단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엔 B 집단, 여기는 C 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A 집단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B 집단은 이렇게 모여 있고요. C 집단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림을 정규 분포꼴로 그렸지만 이러한 가정을 하면서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키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A 집단의 키, B 집단의 키, C 집단의 키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라요 라고 가정을 하고 분산 분석을 한다던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비슷하게 그렸죠. 왜 그러냐면 분산이 그들의 종속 변수인 반응 변수의 퍼짐이 동일했으면 좋겠어 라는 가정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집단의 분산이 굉장히 작아서 이렇다. 다른 집단은 굉장히 커서 이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비교를 할 건데 그들의 분산이 너무 차이가 나면 정교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등분산성은 등, 같을 등, 분산. 그래서 각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분산이 같지 않으면 어떡하죠? 동일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맞아요. 이 부분을 연구자는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등분산인지 분산에 대한 검정을 또 따로 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서는 이러한 가정만 언급을 하고 구별해봐라 라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 1급쯤 가면은 등분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QQ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등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독립성은요. 각각의 관측값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그래프 위에 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측되면서 그들의 분포를 확인하는 건데 그 관측 값들이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A 집단에서 100명을 뽑았다. 그럼 100명이 독립적으로 뽑힌 거고 B 집단에서 100명이 독립적으로 C 집단에서도 독립적으로 뽑혔어. 그 해석이 각 관측값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독립성이에요. 정등독. 어려운 거 아니시죠? 정등독. 그리고 이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는데 키가 궁금해. 집단마다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참여자 전체의 키를 모두 조사해서 한 직선 위에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거죠. 분명히 A 집단은 A 집단으로서 분포가 보일 거고요. B는 B 집단, C는 C 집단으로 보일 거예요. 만약에 연구자가 그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봤더니 A 집단 여기 있고 B 집단도 여기 있고 C 집단도 여기 있어서 그냥 비슷비슷하더라. 그러면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A 집단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C 집단은 여기 있고 B 집단도 여기 있더라. 그러면 A와 B, C가 구별이 되더라.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붉은색의 상황은 세 집단 사이 차이가 없다. 보라색의 상황은 세 집단 사이 차이가 있다. 단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후에 사후 분석을 해 본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차이가 없으면 본 연구는 멈추면 되는 거고요. 차이가 있으면 H0를 기각하면서 사후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아노바는 차이가 있어요라는 거를 보여주는 확인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이때 궁금하신 분이 계실걸요?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분산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집단 안에서 그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러면 이 평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전체 자료의 평균을 가지고요. 이를 X바바라고 기호로 붙이고 한 집단의 평균을 X1바, 또 다른 X2바, X3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값으로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집단 간 분산이라고 해요. 집단 간 분산이 크면 다시 말해서 그들 사이의 편차가 크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집단 간 분산.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집단 내에는 차이가 작아야 돼요. 즉 그들이 집단끼리 안에서는 차이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 집단 간 분산이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 내의 차이가 작다는 건 이 집단 안에서의 분산이 적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이를 우리는 집단 내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집단 내 분산은 작고 집단 간 분산이 크면 집단끼리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두 분산을 빼나요? 그보다는 나눠요. 집단 내 분산에서 집단 간 분산을 나누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검정 통계량 F라고 해서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 나눗셈.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아 그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이 될까요? 우리의 핵심은 집단 간의 분산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내 분산이 작아야 돼요. 만약에 집단 내 분산이 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세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데 집단 내 분산이 커서 막 이렇게 퍼짐이 뒤이게 이렇게 커요. 평균은 다름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좋은 집단 간 차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연구자는 집단 내 분산은 작고 집단 간 분산은 크면 전체 값이 커지고 그 F 값이 커지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H0를 기각하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 내용 안에서 총 제곱합, 집단 간 제곱합, 집단 내 제곱합 등의 수학적인 명칭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점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지식이 채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에 대한 큰 스키마는 공부하셨고요. 특징을 볼까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커지면 F 값이 커진다. 제 말 이해가 될까요? 이때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전체 평균에서 차이를 논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에서 그들의 차이가 크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으니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H0를 기각할 수가 있는 거죠. 표본을 뽑아서 집단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별 자료의 수, 즉 표본의 개수가 필요한데 표본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 집단에서 100개, 100개, 100개 이렇게 뽑지 않고 80개, 100개, 90개 뽑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두 개의 요인이 있을 때 요인 간 교호 작용이 없으면 요인 간 독립을 의미하고 주효과만 존재한다. 이 부분은 어려운 해석인데요. 앞서 지역과 혈액형을 이용해서 종속 변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요인인 거죠. 그리고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혈액형이 4개, 이를 우리는 요인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역과 혈액형 안에서 특별히 어떤 혈액형이 많은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교호작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호작용은 교차하는
특징이다. 어떻게 교차해요? 라는 건 모르셔도 괜찮고요. 그러한 특징이 확인이 되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호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즉 변수들이 서로 독립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독립. 그러면 코베리언스가 0이 될까요? 교수님 코베리언스가 뭐죠? 두 변수 사이에 분산이요. 공분산. 공분산이 0이면 상관이 없다. 흩어져 있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 독립이다. 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독립이면서 주효과만 존재한다. 부수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3번은 어려운 글인데요. 그래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 번 읽어주시면서 지역과 혈액형 이러한 요인들 사이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있나 보구나. 이러한 영향을 주는 작용이 없어야지. 예를 들어서요. 수면과 낮잠이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는 수면과 낮잠이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사람마다 낮잠을 수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둘 사이에 교호작용이 있을 거야. 독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수면과 낮잠 각각을 요인으로 두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을 구별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해석을 교호작용이 없어야 되고 요인간 독립이어야 되고 그러면 주효과만 존재해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해석입니다. 기출문제 체크.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개 이상의 모집단 이때 지역이라는 요인 안에 A지역, B지역, C지역 하면서 3개 이상의 모집단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뮤A, 뮤B, 뮤C는 차이가 없다. H지로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에 H1 가설을 세운다면 분산분석이죠. T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한 집단 또는 두 집단이에요. 한 집단에 대한 T검정, 두 집단 사이의 T검정을 보통 T검정이라고 하니까 1번은 아노바와 분명히 다르고요. 영어로 아노바라고 적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산분석이구나. 이번에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은 연속적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연속인 두 변수 사이의 관계. 답은 3번이고요. 해설 한번 볼까요? 분산분석 아노바는 3개 이상의 모집단 간에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3개의 다른 교육 방법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경우 등에 적합하다. 이때 3개의 교육 방법 배경 안에는 교수법이라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 요인의 수준이 3개인 거예요. 요인과 요인 수준 구별되시겠어요? 그리고 교수법이라는 요인이 1개일 때 원웨이 아노바 1원 배치 분산 분석 1원 분산 분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런 분산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니까 마노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분산 분석. 지금까지는 종속 변수가 모두 하나였어요. 그에 비해서 독립 변수가 하나냐 두 개냐 여러 개, 3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원웨이, 투웨이, 멀티웨이 이렇게 구별했는데 종속 변수도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치면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영어 점수, 멀티베리에이트, 마노바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마노바는 안 나와요. 제가 구별을 해드리려고 플러스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이런 이름도 있었어요. 이런 분산 분석은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인 경우에 3개 이상의 모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읽고 보니까 반응 변수, 영향을 주는 요인, 3개 이상의 모집단, 연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응 변수는 Y고요. 3개의 모집단은 1집단, 2집단, 3집단, 그리고 집단을 통칭할 때 요인이라고 부르면서 요인 안에 3집단으로 4집단으로 수준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각 집단 안에서의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의 요인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Y가 반응 변수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어느 화학 회사가 세 개의 제조 업체에서 생산된 기계로 원료를 혼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요 시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세 개의 제조업체니까 제조업체 1, 2, 3 그리고 그들로부터 혼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뮤1, 뮤2, 뮤3 이때 시간이 반응 변수이고요. 제조업체가 설명 변수, 독립 변수인 거죠. 다시 말해 제조업체에 의해서 평균 시간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때 설명 변수가 하나이면 일원 배치 분산 분석 당연히 반응 변수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일원 배치 분산 분석 또는 일원 배치법, 일원 분산 분석 다양하게 읽히고 있다. 분산 분석 중에서 한 종류의 요인이 특성 값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이때 특성 값이란 반응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교수님 너무 막연합니다. 좋은 예시가 없을까요? 있어요. 2페이지 정도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체크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어떤 화학 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온도에 따라 수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4개의 온도 수준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실험을 보니까 90도, 100도, 110도, 120도 온도에 따라 그러면 온도가 요인이 되는 거고 수준을 4개로 구별했다. 90도에서는 3번 X11, X12, X13, 100도에서는 4번 X21, X22, X23, X24, 110도에서는 3번 X31, X32, X33, 120도에서도 3번 X41, X42, X43 이렇게 13개의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X11부터 X43까지 수율의 입장에서 어디인가 놓이겠죠? X11, X21, X43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수직선상에 그려진다면 그리고 90도 자료 여기, 100도 자료 여기, 120도 자료 여기, 110도 자료 이렇게 놓인다고 전제를 깐다면 90도와 120도가 유사하고 100도와 110도가 유사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4개의 온도에는 수율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논의할 거라고 앞서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표본이라는 거예요. 이 표본에 의해서 그들의 모수가 비슷하냐 다르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앞서 분산 분석의 3가지 요건, 각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각각의 표본은 서로 독립이에요. 각 집단의 분산은 같을 거예요. 이러한 전제하에 표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의 평균인 X1바, X4바, X3바, X2바 바도 계산해야 되고 가장 중심에 놓일 전체 평균 X바바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가지를 비교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집단 간 편차, 즉 X1바와 X바바, X2바와 X바바, X3바와 X바바, X4바와 X바바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분석이 하나 필요하고요. 2번째는 집단 간 편차, 90도의 집단 같은 경우 X11과 X1바의 X12와 X1바의 X13과 X1바의 차이, 각각의 차이 이 2개를 비교하고 1번의 케이스를 집단 간 분산으로 2번의 케이스를 집단 내 분산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2를 비교해 본다고 그랬어요. 분산 계산하는 방법은 편차의 제곱에 그리고 첫 번째 집단 3개, 두 번째 집단 4개, 세 번째 집단 3개, 네 번째 집단 4개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한 값 그리고 이 값을
몇으로 나누어서 분산을 계산하고 집단 내 분산은 각각의 제곱 하나하나씩 모두 더해서 마지막에 x 43 빼기 x 4바의 제곱까지 모두 더해서 그 합을 무엇인가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1번에 대한 제곱의 합을 왼쪽으로 가서 제곱합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처리의 제곱합 안에 넣는 거고요. 2번에 계산한 것은 잔차의 제곱합 안에 넣는 겁니다.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잔차의 제곱합은 이 값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처리의 제곱합은 비어 있는데 이 값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표를 완성하면서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의견을 깔끔하게 시작해 봅시다. 제곱합이란 앞서 얘기했던 편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 편차에는 오른쪽 집단 간의 편차도 있고요. 집단 내의 편차도 있어요. 이 값들을 제곱합이라는 sum of squares의 가와 나에 넣고 이제부터 분석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징은요. 가에 있는 값과 잔차의 제곱합을 더하면 52.19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33.69라고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곱합을 계산하고 나면 오른쪽에 평균 제곱합이 있습니다. 이때 합자가 빠진 거고요. 평균이 뭐예요? 합을 뭘로 나눈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도란 이름 하에 3으로 나눈 게 11.23이에요. 맞나요? 그러네. 그러면 바로 아래 나에 들어갈 것도 자유도인데 이 나로 나누면 다가 되겠죠. 일부러 분산을 계산하기 쉽게 로직하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곱합을 계산하고 나눗셈을 해서 평균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분산을 계산한 거예요. 또 나눗셈을 해서 분산을 계산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앞서 전체 13개의 표본을 뽑았다 그랬는데 13개에서 하나를 빼면 12. 자유도는 12죠. 이 자유도가 여기 들어가요. 총합의 자유도. 그리고 처리의 자유도는 처리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한 집단, 두 집단, 세 집단, 네 집단, 네 집단에서 하나를 뺀 3이 여기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나에 들어갈 값은 3에다가 9를 더하면 12가 되나요? 바로 9입니다. 그러면 3에다가 나를 더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식이 보인다는 거죠, 교수님? 맞아요. 그래서 나에는 9가 들어가고 18.5를 9로 나눈 값이 다에 들어갑니다. 2.06. 이제 11.23은 집단 간의 분산이고요. 2.06은 집단 내의 분산으로 정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비 11.23을 2.06으로 나누면 5.45. 이 5.45가 최종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F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분산 분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검정 통계량 F값을 계산하신 겁니다. 이후 5.45를 F분포에서 확인하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기각하지 않을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 F분포에 대해서 논의할 때 두 개의 자유도가 필요하죠? 바로 3과 9 두 개입니다. 이제 F3과 9라는 분포 안에서 5.45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0에 가까우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작은 거고 멀리 있으면 집단 간의 차이가 큰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후에 이런 분산 분석의 절차라고 하면서 소개가 됩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지금 채웠던 표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 문제 체크로 먼저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 표에 소개가 되고 있는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더해서 나누어서 마지막에 나누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보고요. 이를 우리는 어떠한 기호,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도 구별해 보고요. 여러분들 제곱합에 대해서 33.69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8.50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유도로 나눈다 이해가 되셨죠? 이때 3에다가 9를 더하면 10이다. 이 부분에서 9는 뭔지 아세요? 바로 집단 안에서의 자유도예요. 90도인 집단은 3개를 뽑았으니 자유도 2, 100도씨는 자유도 3, 110도씨는 자유도 2, 120도씨는 자유도 2, 2, 3, 2, 2 더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집단 내 자유도는 9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잔차 처리 조금 생소하신가요?
앞서 저랑은 집단 간, 집단 내 이렇게 먼저 공부를 했는데 집단 간에를 다른 말로 처리, 트리트먼트라고 하고요. 집단 내에는 잔차가 있다라고 해서 에러라고도 불러요. 당연히 집단 간 하면은 between에서 B자를 쓰기도 하고 집단 내 그러면 within에서 W자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집단 간 안에서 처리란 단어는 트리트먼트인데 보통 실험을 하잖아요. A 집단, B 집단, C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처치를 해서 구별을 하죠. 약만 드세요. 비타민제만 드세요. 운동만 하세요. 이렇게. 그 처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어가 달라도 핵심은 같으니까 집단 간, 집단 내, 처리, 잔차 그러면서 이 표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1 번을 읽어 볼까요? 이런 분산 분석은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인 경우에 3개 이상의 모집단 간 모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통계 분석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분산 분석 중에서 한 종류의 요인이 특성 값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이도 괜찮으시죠? 오른쪽에 3개의 제조 업체에서 뮤1, 뮤2, 뮤3 사이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 괜찮으시죠? 연구자는 비교를 위해서 관측값을 모으겠죠? 그 관측값들을 Y11, Y12, YK1, YK2 이렇게 수준 1, 수준 2, 수준 K로 구별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뮤1, 뮤2, 뮤K가 같은지 확인하게 될 거고 이들로부터의 차이에 대해서 제곱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있기를 바래요라는 모집단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때 뮤1, 뮤2, 뮤K는 총평균 뮤쯤 되지 않겠냐.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놓고 시작하는 것이 귀무가설인데요. 오른쪽에 각각의 값과 그들의 평균의 차이의 제곱, 즉 제곱합은 집단 내의 제곱합이 되는 거죠. 집단 내, 집단 내, 그리고 이들의 값을 총 더하게 되면 총평균 제곱합이 됩니다. 참고로 총평균 제곱합과 집단 내, 집단 간의 관계가 구별이 되는데요. 이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앞서 관측한 YIJ는 모평균을 기준으로 이러한 값들의 합이고요. 알파 i는 처리 효과, 뮤 i 마이너스 뮤, 오차 EIJ가 YIJ에서 뮤 i를 뺀 값인데요. 이 또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후에 만날 수도 있으니 먼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관측한 값은 총 평균과 어떤 처리의 효과와 나머지 오차들이 합해진 거다. 이 과정에서 처리 효과가 되는 부분은 집단 간 자료로 사용이 될 거고요. 오차는 집단 내 자료를 사용이 될 거예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후에 각각의 값을 다 합해서 알파 i를 다 합해서 오차항을 다 합해서 이렇게 합한 걸로 분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오차란 앞서 가정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겹치죠. 정, 등, 독, 오차항의 가정이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뭐뭐의 가정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정등독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오차항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차항의 분산은 각각의 IJ에 대해서 일정하다. 오차항끼리는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기대값은 0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0을 이야기합니다. 즉 0이 뭐예요?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다 이거죠. 오차항의 가정 4가지지만 보통 3가지가 맞고요. 앞서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처리, 집단 간 분산이 들어있는 곳, 잔차, 집단 내 분산이 들어있는 곳, 그리고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기억을 더듬으면 2를 더하면 2를 더하면 2이 나누고 2이 나누면 최종적으로 이 둘의 값을 나누면 F다. 이렇게 계산했었고요. 5번째 분산 분석표 K의 각 처리에 대한 반복수를 NI라고 할 때, 즉 처리마다 표본을 뽑을 때 N1개, N2개, NN개, NK개 이렇게 뽑아서
모아 봤을 때라는 거죠. 전체 자료의 개수는 모두 다 합한 n개, 따라서 여기에 n-1인 건 전체 개수에서 빼기 1인 거고요. 집단이 k개입니다. 그래서 k-1이 자유도가 되고요. 둘을 합하면은 n-1이 돼야 되는 거죠. n-1에서 k-를 빼면 n-k, 자유도에 대해서는 구별을 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제곱합의 집단 간 제곱합, 집단 내 제곱합, 둘을 더하면 총합,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것, 그리고 SSB, SST라고도 합니다. Treatment, SSW, SSE, Error, 그리고 SSB와 SSW의 합 토탈 SST라고 부릅니다. 이미 덧셈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SSB와 SSW를 더하면 SST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확인이 된다. 식이 보기에 어렵지만 집단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뺀 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 각각의 값에서 집단 평균을 뺀 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 그 결과 각각의 값에서 전체 평균의 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이 마지막에 얻어지는 아이디어가 위로 올라가면 처음에 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 표 채우는 게 많이 나오니까 먼저 표 채우는 거를 연습하시고 그 세부적인 거는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을 권장하고요. 핵심은 집단 간의 제곱합과 집단 내의 제곱합을 더하면 전체 제곱합이 된다. 왼쪽에 플러스 제곱합 SST에서 T는 처리, SSE에서 E는 에러의 앞 알파벳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에서는 섞어서 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유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체 자유도는 n개에서 하나 뺀 거, 잔차의 자유도는 전체에서 k개를 뺀 거, 처리의 자유도는 k개의 집단에서 1을 뺀 거, 그 결과 표에서도 확인됐던 바 k-가 n-k를 더하면 n-1이 된다. 자유도의 정의에 맞추어서. 하지만 시험에서는 2를 더하면 n-1이 된다. 2를 더하면 SST가 된다. 나누고 나누어야 마지막 F가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분산분석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점점 익숙해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쉬운 문제가 아노바예요. 표 채우는 것만이 시험에 강조돼서 나오거든요. 이제 평균 제곱입니다. 집단 간 제곱, 집단 간 제곱 합을 처리의 자유도인 K-로 나눈 값, 우리는 집단 간 분산이라고 부르고 집단 내 평균 제곱, 집단 내 제곱합을 잔차의 자유도 n-k로 나눈 값, 집단 내 분산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평균 제곱합을 집단 내 평균 제곱합으로 나눈 값을 이후 통계에서 사용할 F값이라고 부른다. F분포에서 F값을 확인하게 되는데 F분포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정적 편포가 되고요. 0, 자유도가 2개이니까 k-1, n-k를 확인해서 자유도로 놓고 이들 안에서 내가 계산한 F값이 0보다 많이 멀다. 그 F값인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다는 거죠. 집단 간 차이가 작을 것이다. 더 클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클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0.05에 상응하는 F값을 확인해서 기준값으로 두고 연구자가 계산한 F값과 비교해서 크면은 H0를 기각한다. 또는 계산한 F값에 상응하는 P값을 계산해서 그 P값이 0.05보다 작으면 H0를 기각한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앞서 검정을 할 때랑 동일합니다. 왼쪽에 디귿번을 봅시다. 집단 간 모평균 차이가 커지면 F값도 커진다. 이 부분 때문에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하는데 분산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분산분석에 필요한 분산분석표를 다 채울 수 있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분산분석을 하러 가야 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K개의 각 처리에 대한 반복수가 n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K개의 각 처리라는 건 μ1, μ2, μK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가설은 이렇습니다. 각 처리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즉 집단 간의 평균이 같더라. 이에 대립가설은 모든 μi가 같은 것은 아니다. 즉 적어도 한 쌍 이상의 처리 평균이 다르다. 혹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낯설면 H0가 참이 아니다
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유도 K-, Km-과 유의 수준에 따른 F분포에서 기각력을 설정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유도가 K-1인 건 K개의 집단에서 하나를 뺀 건데 이거는 뭘까요? 하고 봤더니 각 K개의 집단에서 하나씩 뺀 거잖아요. N개의 개수를 뽑을 거잖아요. 그리고 각 N개에서 하나씩 빼게 되죠. 이렇게 N-1이 토탈 K개 있다라는 계산된 결과예요. 교수님, 이러한 식을 외워야 될까요? 유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값들을 주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에 자유도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K개의 집단이면 K-1, 그리고 전체는 K개 N개씩 뽑았으니까 NK개, 그리고 NK개에서 하나를 빼야지 자유도인 거죠. 따라서 NK-1이 자유도다. NK-1에서 K-1을 빼면은 오차의 자유도가 되나요? 그 결과 K로 묶으면 N-1. 저처럼 한번 유도를 해 보면서 점점 익숙해지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 자유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세 번째, 분산 분석 표를 작성해서 F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F분포에 F값을 대입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구한 F값과 임계값 사이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F값이 크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F값이 작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또는 F값에 상응하는 P값을 계산해서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크면은 기각할 수 없다. 이 또한도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문제를 완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위로 올라갈게요. 플러스입니다. 귀무가설을 보통 뮤1부터 뮤k까지 같다라고 세우는데 앞서 제가 이 값이 뮤예요 라고 설명해 놓은 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뮤1에서 뮤의 차, 뮤2에서 뮤의 차 이들은 모두 다르지 않다. 알파1, 알파k는 0이다. 이와 같이 귀무가설을 세워도 될까요? 간혹 이 귀무가설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귀무가설이 익숙하겠지만 두 번째 귀무가설인 집단 간 편차가 0이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시험 볼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출 체크. 1원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 배치니까 요인이 한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그리고 지역의 레벨이 여러 개였다 그랬어요. 1번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뮤1, 뮤2 집단 간 평균 맞죠? 2번 요인이 두 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다시요. 요인이 두 개요? 지역이 있고 혈액형이 있고 연령이 있고 이런 거요? 그랬을 때 요인이 두 개다. 그러면은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아닌가요? 2번이 틀렸군요. 3번 유의 확률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P 작 R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의 조건. 3번은 옳은 해석이고요. 4번 검정 통계량 F값은 집단 내 제곱 합과 집단 간 제곱 합으로 구한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니지만 집단 간 제곱 합을 자유도로 나누고 집단 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분산의 비율로 구하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필요로 하는 조건인 건 맞습니다. 분명한 건 2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은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해설 보겠습니다. 요인이 두 개인 경우 교육 방법과 성별 등. 그런데 이때 성별은 남녀로 두 개밖에 안 돼서 지역 이렇게 3개 이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요인이 두 개인 경우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적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지식을 점검했습니다.